고구마 그냥 맛으로만 드시고 계셨습니까? 고구마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드시고 계시나요? 고구마도 이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약과 동일한 효능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고구마 제대로 드시길 바랍니다. 먼저 고구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고구마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식재료죠. 달콤한 맛 덕분에 간식으로도 좋고 건강에도 여러모로 이로운 음식이에요. 오늘은 이 고구마가 왜 건강에 좋은지,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고 우리 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쉽게 알아볼 거예요. 먼저 고구마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양소로는 비타민 A, 비타민 C, 칼륨, 그리고 식이섬유를 꼽을 수 있어요. 이 영양소들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고구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비타민 어가 풍부하다는 점이에요. 비타민 어는 우리 눈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잘 볼 수 있도록 돕고 눈의 피로를 덜어줘요. 그래서 하루 종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만약 눈이 자주 피로해지고 시력이 나빠진다고 느낀다면 고구마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고구마 한 개만 먹어도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어의 100% 이상을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또한 고구마에는 비타민 C도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C는 감기를 예방해 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유명하죠. 우리가 몸이 피곤할 때 자주 감기에 걸리곤 하는데 그 이유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감기나 다른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충분하지 않으면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몸이 자주 피곤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고구마를 꾸준히 먹으면 이러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륨도 고구마의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데요. 칼륨은 우리 몸의 나트륨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만약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붓거나 혈압이 오를 수 있는데 이때 고구마에 들어있는 칼륨이 그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라면이나 짠 음식을 먹은 후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데 고구마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고구마를 먹으면 나트륨이 배출되어 몸의 붓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이섬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매우 좋아요. 특히 변비를 겪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입니다. 고구마의 섬유질이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이 덕분에 변을 쉽게 볼 수 있게 하고 장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변비로 고생해 본 적이 있다면 고구마를 꾸준히 먹어보세요. 아침에 고구마를 하나씩 먹으면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고구마에는 우리 몸에 중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양소들은 각각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고구마는 단순히 맛있기만 한 음식이 아니라 눈 건강, 면역력 강화, 나트륨 배출장 건강까지 책임지는 다재다능한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볼까요? 고구마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식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그리고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 고구마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중요한 성분들입니다. 먼저 베타카로틴에 대해 알아볼까요? 베타카로틴은 고구마의 주황색을 만드는 성분이기도 한데 이것은 몸에서 비타민 어로 변환됩니다. 비타민 어는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피부와 점막은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죠.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오려고 할 때 건강한 피부와 점막은 이들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어가 부족하면 이 방어선이 약해져서 쉽게 감염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추운 겨울에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지는 것은 우리 몸의 방어막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때 고구마를 먹으면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어로 변환되어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인 비타민 C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요. 비타민 C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기 예방에 좋은 영양소인데 그 이유는 바로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해주기 때문입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속에서 병균을 잡아먹는 일종의 경비원 역할을 하는데요. 이 백혈구가 강하게 활동하려면 비타민 C가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C가 충분히 공급되면 백혈구가 더 효율적으로 병균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감염에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훨씬 가볍고 회복도 빠르다고 해요. 고구마는 또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간접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란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말하는데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해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나쁜 물질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는 모두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공기오염이 심한 곳에 오래 있으면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성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면역체계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구마와 같은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면역체계가 튼튼해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구마는 우리 몸속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염증은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할 때 발생하는데, 이런 만성염증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염증을 줄여줘서 면역 시스템이 보다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과로하거나 몸이 피로할 때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 고구마를 먹으면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을 줄여주고 몸의 피로도 덜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고구마는 단순히 맛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주고 체내에서 발생하는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겨울철이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고구마를 먹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항암 효과를 가진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고구마가 암을 예방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고구마의 항암 효과는 주로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성분에서 비롯됩니다. 이 성분들이 어떻게 암을 예방하고 억제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타카로틴은 고구마에 많이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중 하나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어로 변환되며, 이 비타민 어가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세포가 암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데, 베타카로틴이 이 활성산소를 억제해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즉 고구마를 먹으면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과정을 막아주는 거예요. 또한 고구마의 보라색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주로 자주색이나 보라색 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 역시 암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특히 대장암, 폐암, 유방암과 같은 여러 종류의 암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안토시아닌은 세포의 돌연변이를 방지하고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고구마에 있는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이 암세포를 자극하지 않고 정상 세포의 성장을 돕는 방식으로 암을 예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암세포의 DNA 손상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안토시아닌은 암세포의 증식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다양한 암 종류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대장암, 유방암, 폐암 등 다양한 암에 걸린 쥐에게 고구마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암세포의 성장이 억제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구마가 단순히 건강에 좋은 음식일 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고구마가 가진 항산화 능력이 다른 항암 식품에 비해도 뛰어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고구마가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능력이 확인되었고, 특히 보라색 고구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암세포는 일반적으로 정상세포와 다르게 무한히 증식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안토시아닌은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해 이 성장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듯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성분들은 체내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돌연변이를 억제해 암세포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물론 고구마만으로 모든 암을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고구마를 꾸준히 섭취하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당뇨 환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당뇨 환자들이 먹는 음식을 선택할 때 혈당 지수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혈당 지수는 어떤 음식이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상승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며 지수가 낮은 음식은 천천히 올려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합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요. 삶은 고구마의 경우 혈당 지수가 약 44에서 50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는 빵, 쌀밥과 같은 고탄수화물 식품의 혈당 지수가 7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고구마를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고 서서히 상승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고구마는 당뇨 환자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 추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구마가 당뇨 관리에 특히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고구마 한 개에는 약 4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며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소장해서 분해되어 당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고구마는 바로 이 점에서 탁월한 식품인 것입니다. 또한 고구마에 들어있는 복합 탄수화물도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단순 탄수화물과 달리 소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구마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당뇨 환자들이 혈당 변동을 적게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고구마를 섭취한다면 점심시간까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 식사 사이에 간식을 덜 먹게 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특히 불용성 섬유질과 수용성 섬유질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 젤 형태로 변하는데 이 젤이 장에서 당분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당분이 서서히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고구마는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칼륨은 혈당과 혈압을 함께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 100g에는 약 337mg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어 당뇨 환자들이 흔히 겪는 고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영향을 완화시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혈관 건강을 보호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에 들어있는 카이아포라는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면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해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고구마는 낮은 혈당 지수, 풍부한 식이섬유, 그리고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 이르기까지 당뇨 환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고구마는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그 중심에는 고구마에 다량 함유된 식이섬유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를 도우며 변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성분입니다. 고구마 한 개에는 약 4지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장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우선 고구마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불용성과 수용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소화가 되지 않고 장을 통과하면서 배변 활동을 촉진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 배변량을 증가시키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고구마를 섭취하면 변이 더 쉽게 나오고 장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불편함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물과 결합하여 젤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은 장 속을 천천히 통과하면서 소화 속도를 조절하고 대변의 수분 함량을 높여 배출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수용성 식이섬유는 대변의 모양을 형성하고 배변을 더욱 원활하게 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배변 시간이 짧아지고 장이 더욱 건강해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단순히 변비 예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장내 미생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 장에는 수많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공존하는데 이들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장 건강이 나빠지고 소화기 문제나 면역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특히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여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성분입니다. 고구마를 꾸준히 먹으면 장내 유익균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더 잘 유지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지면 장 내벽이 강화되고 소화기 건강이 개선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장은 염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를 포함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장벽이 강화되고 누수성장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누수성장 증후군은 장벽이 손상되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나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장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항산화 성분은 장내 염증을 줄이고 장벽을 보호하여 대장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낮춥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은 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이로 인해 장 건강이 유지되고
장내 세포의 손상을 방지함으로써 암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를 섭취하면 장내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는 과식이나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천천히 소화되면서 장에서 오래 머물기 때문에 배가 부른 느낌이 오래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이나 점심 식사로 고구마를 섭취하면 그날 하루 동안 불필요한 간식을 덜 먹게 되고 이는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을 개선하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어 소화기 건강을 증진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비 예방부터 장내 염증 완화, 그리고 유익균 증식에 이르기까지 고구마는 장 건강을 위한 완벽한 식품입니다. 고구마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식품이지만 다양한 조리법과 활용법을 통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맛이 달콤하고 식감이 부드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우선 고구마를 먹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굽기입니다. 굽는 과정에서 고구마는 내부의 천연 당분이 농축되면서 더욱 달콤해집니다. 고구마를 껍질째 구워 먹으면 껍질 속에 있는 섬유질과 비타민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구운 고구마는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라서 특히 다이어트를 할 때 유용한 음식입니다. 아침 대용으로 구운 고구마 한두 개를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간식이나 과식을 줄일 수 있죠. 또 다른 간단한 방법은 찌기입니다. 고구마를 찌는 것은 영양소를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조리법 중 하나입니다. 고구마를 쪄 먹으면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의 영양소가 많이 손실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면역력 증진이나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찔 때 껍질을 벗기지 않고 찌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 속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째 먹는 것이 영양적으로 더 이롭습니다. 튀기기는 고구마를 활용한 또 하나의 인기 있는 조리법입니다. 고구마 튀김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맛을 주어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튀기는 과정에서 기름을 많이 사용할 경우 고구마의 건강한 측면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고려한다면 고구마를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 튀기거나 오븐에서 굽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구마의 바삭한 식감을 즐기면서도 칼로리를 낮출 수 있고 트랜스 지방 섭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도 소개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 샐러드는 고구마를 찐 후에 다양한 채소와 함께 먹는 건강식입니다. 고구마에 아보카도나 양파 같은 채소를 더해 샐러드를 만들면 영양 균형이 잘 맞고 한 끼 식사로 충분한 포만감을 줍니다. 특히 고구마의 천연 당분과 아보카도의 부드러운 식감이 잘 어우러져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샐러드는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메뉴입니다. 고구마 수프 역시 건강한 요리법 중 하나입니다. 고구마를 부드럽게 익힌 뒤 믹서로 갈아 고소한 수프를 만들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여기에 생강을 조금 넣어주면 면역력 증진과 소화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음식이 됩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 먹기 좋은 메뉴로 건강하고 포만감 있는 한 끼 식사로 추천할 만합니다. 또 다른 간단한 아이디어는 고구마를 간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고구마칩은 얇게 썬 고구마를 구워서 만드는 간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이때 오일을 최소화하고 천천히 구워 바삭한 식감을 유지하면 칼로리가 낮은 간식이 됩니다. 고구마칩은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는 베이킹에도 훌륭한 재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 머핀이나 고구마 케이크를 만들 때 밀가루 대신 고구마를 사용하면 더 영양가 높은 베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 자체의 달콤한 맛 덕분에 설탕의 양을 줄일 수 있어 건강한 디저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구마는 굽기, 찌개, 튀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식단이나 건강한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고구마를 활용한 요리들은 소화에 좋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도 적합한 식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리법을 통해 고구마를 더 즐겁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고구마는 영양가가 높고 다양한 요리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고구마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다른 식재료와 함께 먹으면 더 큰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지방을 적절히 곁들이면 고구마의 영양소 흡수와 건강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구마와 닭고기는 궁합이 잘 맞는 조합입니다. 고구마는 주로 탄수화물을 제공하는 식품인데 여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를 더하면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나 건강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고구마와 닭가슴살을 같이 먹으면 고구마의 복합 탄수화물 덕분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면서도 근육 형성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운 고구마와 닭가슴살을 곁들인 샐러드는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한 끼 식사로 적합합니다. 또한 고구마는 견과류와도 훌륭한 조화를 이룹니다.
아몬드나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해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더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견과류를 잘게 부숴서 구운 고구마 위에 뿌리거나 고구마와 견과류를 함께 넣어 샐러드를 만들면 고소한 맛과 함께 영양가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간단하면서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 역시 고구마와 잘 어울리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고구마의 비타민 A 흡수를 돕는 동시에 식이섬유도 많아 소화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크리미한 식감 덕분에 고구마의 부드러운 질감과 잘 어울리며 둘을 함께 섞어 샐러드로 만들면 맛과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찐 고구마를 큼직하게 썰어 아보카도와 섞은 샐러드는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손색이 없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는 건강한 한 끼로 충분합니다. 고구마와 함께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식재료는 계란입니다. 고구마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인데 여기에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계란을 더하면 완전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D와 건강한 지방은 고구마의 영양 흡수를 돕고 체내에서 칼슘 흡수도 촉진해 뼈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고구마와 계란을 함께 먹는 방법으로는 찐 고구마를 얇게 썰어 계란 프라이와 함께 먹거나 고구마를 으깨서 계란 스크램블과 섞어 먹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아침 식사로 이상적이며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또한 고구마와 녹황색 채소도 좋은 궁합을 이룹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 포함된 비타민 K와 비타민 C 역시 고구마의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를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와 시금치를 함께 볶음 요리로 만들면 비타민과 미네랄의 조화를 이룬 건강한 식사가 됩니다. 특히 시금치의 살짝 쌉싸름한 맛이 고구마의 달콤함과 어우러져 풍미가 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요거트는 고구마와 함께 할 때 유익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좋고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이 조합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고구마를 얇게 썰어 요거트에 곁들이거나 고구마 퓨레를 요거트와 함께 섞어 건강 간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구마는 다양한 식재료와 함께 조리하여 먹으면 맛뿐만 아니라 건강 효과도 크게 증대됩니다. 단백질,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가 풍부한 재료들과 함께 고구마를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몸에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매우 건강한 식품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과다 섭취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고구마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마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장내 가스가 발생하거나 폭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 속에 포함된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가 비교적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량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 불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구마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소량씩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구마의 당분은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지만 여전히 탄수화물과 당분이 포함된 식품입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섭취할 때는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는 것이 좋은데 이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를 닭고기나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는 옥살산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 결석을 앓고 있거나 결석에 취약한 사람들은 고구마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고구마를 먹을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 체내에서 옥살산의 배출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고구마의 적절한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고구마 1개 정도가 적당한 양으로 권장됩니다. 이는 고구마 1개가 약 150에서 200g 정도 되는 양으로 이 정도 섭취하면 고구마의 풍부한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면서도 부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소화 기능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 고구마를 많이 섭취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소량으로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를 섭취할 때는 조리법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를 튀기거나 설탕을 많이 넣어 조리한 요리는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체중 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으로는 찌거나 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구마의 비타민과 섬유질이 손실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를 찔 때는 껍질을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째 먹으면 장 건강에도 더욱 이롭습니다. 또한 고구마를 공복에 먹는 것보다는 식후나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구마는 상대적으로 당 함량이 높아 공복에 먹을 경우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 사람들은 고구마를 식사와 함께 먹거나 식사 후에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를 섭취할 때 개인의 알레르기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고구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드물지만 고구마 섭취 후 입안 가려움증이나 소화기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고구마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매우 건강에 유익한 식품이지만 적정량을 지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하루에 고구마 1개 정도를 찌거나 구워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고구마는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는 식재료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선한 고구마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쉽게 상하거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구마의 올바른 보관 방법과 남은 고구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선한 고구마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고구마는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잘 상하기 때문에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약 10도에서 15도 사이이며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실이나 찬장 같은 곳이 적합합니다. 고구마를 보관할 때는 비닐봉지나 밀폐용기에 담지 말고 통풍이 잘 되는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구마의 수분이 지나치게 빠지지 않으면서도 습기가 차지 않아 부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다른 채소와 함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두면 이들 과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고구마의 숙성을 촉진시켜 금방 상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가능한 한 단독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구마가 다소 상하기 시작했다면 썩은 부분만 잘라내고 남은 부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구마는 즉시 요리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를 보관하는 방법 외에도 남은 고구마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를 삶거나 찐 후 남은 것을 냉장 보관하면 다음날 아침에 고구마 샐러드를 만들거나 점심에 고구마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구마 샐러드는 삶은 고구마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올리브유, 레몬즙,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하면 간단하고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또한 고구마 퓨레를 만들어서 스프나 파스타 소스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고구마를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고구마 스프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잘게 썰어 양파와 함께 볶은 후 물이나 육수를 부어 삶은 다음 믹서로 갈아주면 부드러운 스프가 완성됩니다. 이 스프는 겨울철 따뜻하게 즐기기 좋은 메뉴로 영양도 풍부합니다. 그 밖에 고구마를 활용한 디저트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를 오븐에 구운 후 꿀이나 시나몬을 뿌려 간단한 간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고구마 디저트는 아이들도 좋아하는 맛이기 때문에 건강한 간식으로 안성맞춤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를 활용한 고구마 팬케이크도 추천할 만한 메뉴입니다. 삶은 고구마를 으깨고 밀가루와 계란, 우유를 섞어 팬에 붙여주면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가 됩니다. 고구마 팬케이크는 단맛이 자연스럽게 나기 때문에 설탕을 적게 넣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구마는 보관 방법만 잘 지켜도 오래도록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고구마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올바른 보관과 활용 방법으로 그 맛과 영양을 극대화해 보세요. 고구마는 예로부터 우리 식탁에서 사랑받아온 식재료이지만 최근에는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구마는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미래 가능성은 매우 밝습니다. 고구마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가치를 지닌 식재료로 우리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구마의 다양한 효능과 활용법을 통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구마는 다양한 요리와 건강식품으로 발전하며 우리 식탁에 지속적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다양한 레시피와 조리법, 그리고 혁신적인 제품들이 함께 등장하면서 고구마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재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구마를 더 많이 활용하고 그 맛과 건강 이점을 누리며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